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꿔줄 꼬마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강의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의 지인 중에 네일 아티스트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네일 아티스트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일 아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계속 일을 하게 되었죠. 네일 아티스트로 일을 하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고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고민했어요. 일을 정말 그만둬야 될까? 정말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의 상가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작은 상가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 상가였어요. 그 상가를 보는 순간 내가 한번 네일 아티스트로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샵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두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그 상가를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작은 상가였지만 본인의 네일 아트 샵을 열게 되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네일샵이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동안 네일 아티스트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손님들을 응대할 수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좋아서 예쁘게 해주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어요. 상가가 잘 되면서 이 친구의 보람이 더욱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나 그만둘까 봐 라고 저에게 하소연하던 친구였는데요. 지금은 나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본인의 상가에서 그 정도의 수입을 더 많이 얻게 되었고 또 직원까지 고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가를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상가는 노후를 위한 대비책도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가를 얻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작은 꼬마 상가에서 시작해 보세요. 꼬마 상가는 5억 원 이하의 작은 상가들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나에게 맞는 좋은 꼬마 상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상권에 인접해 있는가입니다. 이 친구가 상가를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는데요. 중심 상권에 멀리 있는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상가는 권리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특별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임대료도 굉장히 낮았어요. 이 친구가 잠시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 저렴하니까 이걸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되면서 중심 상권에 더 가까운 곳을 보게 되었어요. 이곳은 임대료는 조금 더 높았지만 수요가 탄탄하고 중심 상권이 활발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주변에서 보면 권리금이 없거나 또는 임대료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중심 상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상가를 마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심 상권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상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2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사이트예요. 맞춤형 상권 검색을 클릭하면 원클릭 상권 검색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궁금하신 행정구역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설정을 하시게 되면 개업률, 폐업률, 점포수 등 상권 리포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사이트는 상가를 매수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해 보고 싶을 때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수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입니다. 정책 자금 및 상권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두 번째, 고정 배우 수요를 확인하라입니다. 이 친구가 네일샵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는 정말 작은 소형 평수만 모여있는 단지도 있었고요. 중소형이 모여있는 단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만 모여있는 곳도 있었죠. 과연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중소형 단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대형 평형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근처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기보다는 럭셔리한 대형 마트 또는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형 평수 옆에 있는 상권보다는 중소형이 많이 몰려있는 인근의 상권을 선택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조사를 하다 보면은 대형 마트 옆에 있는 상가를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저 마트에 가는 길에 이 상가에 들리지 않겠어? 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대형 마트에 인접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가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대형 상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가를 매수할 때도 또 내가 상가를 임대할 때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적합한 층수와 위치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코너에 있을 수도 있고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3층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고층에 있으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고층에 있어도 잘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층에 있어도 넓은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으면 소음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거의 1층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층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그 중개업소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죠.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1층 또는 코너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모두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업종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적합한 위치는 달라지게 돼요. 넷째, 인근 상가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상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칼국수 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몇 달 있다 가보니까 삼겹살 집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업종이 계속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공실이 있다 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해요. 왜 그 상가가 공실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쩌면 내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상가도 공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투자 수익률을 반드시 확인하라입니다. 저의 지인이 그 상가를 보러 다닐 때에 사실 지금 막 지어진 신규 분양 상가에 매수를 할 수도 있었고요. 또는 일반 매매로 나와 있던 기존의 상가를 매수할 수도 있었어요. 신규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일반 매매는 대출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게 되었죠.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자본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수 있어요.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주택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첫 해에 나타나는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을 반드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매수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가에 대한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거나 또는 투자의 경험이 매우 적으신 분들은 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먼 얘기처럼 들리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을 더욱더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높은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의 상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또는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것이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리포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가 상가를 매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목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은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업가가 그냥 바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몇 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14살 때 부엌에서 할머니가 딸기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딸기잼을 정말 맛있었는데 이 사업가는 1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딸기잼을 먹으면서 이걸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바구니에 딸기잼 병을 담아가지고 옆집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판매가 되나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모든 이웃이 거절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딱 한 명 이웃 아주머니가 딸기잼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딸기잼을 파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6살이 되었죠. 16살이 되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의 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과일 100% 정말 몸에 좋은 건강한 잼,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잼을 발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테스코, 월마트와 같은 대형 업체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20살에 정말 자수성가한 부자 사업가가 되게 되셨죠.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사업으로 만들고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저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는 주말 48시간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 내가 여러분도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계시다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라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업을 바로 그만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에서도 저자는 강조해요. 주말 48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잘 될 아이템인지 또는 별 다른 수요가 없는 아이템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당장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지만 주말 48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강도를 높게 정말 사업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여유로운 시간,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꿈꿔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어줄 꼬마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